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 관계에 사법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 관계에 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 행정법 관계에 행정법 관계니까 자, 도로법, 도로교통법, 뭐 건축법, 행정재집행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뭐 국세징수법, 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법에 있어서 자, 사법 규정 대표적으로 민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 자,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은 공법인데 자, 공법과 사법 확실히 구별이 되고 있고 구별 실익도 있고 구별 기준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공부했었고 자, 두 개가 이렇게 구별되는 건데 어떻게 공법에다가 사법인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서설 보겠습니다. 자, 행정법규의 내용이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게 빠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불완전하면은 그런 부분을 메꾸는 법이 있어야 돼요. 자, 형법은 형법 총칙이라는 게 있어요. 형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민법도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자, 꽤 많은 법에서는 자, 총칙이라는 규정이 있어서 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앞에 묶어가지고 총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통된 내용은 자, 이거 할 때는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런데 행정법에는 민법과 같은 그런 통칙적 규정, 총칙이라는 거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칙적 규정, 뭐 총칙 같은 말이에요. 총칙이나 통칙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이런 총칙 규정이 없어요. 행정법이라는 건 뭐 자체도 행정법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결국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뭐 그 많은 법들, 건축법 이런 걸 이제 우리 행정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민법과 같은 통치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규정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목차 두 번째 보시면 자, 일단 공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즉, 자, 민법을 갖다가 바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자, 같은 공법에 규정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고 있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한, 자, 사법 규정, 민법 규정을 바로 갖다 쓸 수는 없고요. 자, 다른 공법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가져다가 쓴다는 겁니다. 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 같은 공법인 자, 국세기본법 그리고 관세법, 자, 둘 다 세금에 관련된 법이고, 둘 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거 공법입니다. 공법이에요. 근데 이 공법인데, 자, 관세법에는 자, 너무 돈을 많이 받았으면은 그걸 갖다 돌려줘야 되는. 그리고 특히나 돌려줄 때 환급해줄 때 이자도 붙여서 줘야 돼요. 환급해줄 때 가산금. 환급해줄 때 이자까지 붙여서 주는 게 환급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붙여줄 수 있다는 규정이 국세기본법에는 당연히 들어있어요. 세금을 갖다가 너무 많이 걷어서 환급을 해줄 때에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된다. 근데 관세법에는 자, 관세를 너무 많이 걷었다가 돌려줘야 될 때 이자를 붙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없으면 돈 안 돌려주면 되는 거냐? 이자 안 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서 민법을 갖다 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같은 공법인 국세기본법에 환급 가산금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법에 있는 규정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구관세법에는 자, 관세법이 개정되면은 개정되기 이전에 옛날 법을 얘기할 때 앞에다 구자를 붙여줍니다. 자, 옛날 관세법에는 자, 과온합 관세의 잘못 걷어들인 너무 많이 걷어들인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52조와 같은 가산금 즉 이자를 붙인다는 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를 환급하면서 자, 국세와 관세를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자, 국세는 돌려줄 때 이자 붙여서 주면서 관세는 똑같은 세금인데 이제 안 주겠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온합관세의 환급금에 대하여서만 법의 규정이 없다 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형평을 잃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국법에는 없었지만 그 후에 법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행관세법에는 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 국법이라는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세기본법을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있네. 국세기본법이라는 다른 공법에 이자 주라는 규정이 있네. 자, 그거를 유추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세 돌려주는 건 아니고 관세를 돌려주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추 적용하여 과온합 관세의 환급금에 대해서도 납부한 다음 날부터 환급 가산금 즉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관세법에는 이자 주라는 규정이 없는데요. 그냥
잘못 걷어들인 세금 그 원금만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같은 공법인 국세기본법에 이자주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유추 적용해서 갖다 쓰면 된다. 따라서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바로 민법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사법을 쓰는 게 아니라 공법의 규정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공법을 먼저 갖다 쓴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1번 준용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국가배상법이나 자, 국세기본법과 같이 민법, 사법이죠.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준용한다는 거, 가져다 쓴다는 건데 준용이라는 게 무조건 다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만 가져다 쓰는 거, 그 개념이 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관련 법에서 민법을 갖다 쓰라 하면 당연히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민법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공법관계에서 사법을 갖다 씁니까? 아니 법에서 쓰라고 돼 있으면 쓸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국가배상법 제8조를 볼게요. 국가배상법 제8조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뭘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법에서 자, 민법에 따른다. 민법을 갖다 쓰겠다. 준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국세기본법도 마찬가지예요. 국세기본법 제4조가 기간의 계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배상법이나 국세기본법은 자, 민법에 따른다. 민법을 준용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배상이나 자, 국세 관련해서 사법인 민법 규정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2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준용 규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도 민법을 갖다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학설이 나눠져 있네요. 먼저 부정설입니다. 자, 공법과 사법은 본질적으로 완전 다르다. 따라서 공법 규정에 흠결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법인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긍정설도 있어요. 긍정설은 직접 적용하자, 유추 적용하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자, 직접 적용설은 자, 사법 규정의 대부분은 법의 일반 원리수의 성질을 가지는 거 아니냐. 즉 가져다 쓰겠다라는 사법 규정이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지, 자연인, 법인 어떻게 볼지, 주소를 어떻게 확정을 할지 그런 내용들 또는 신의 성질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거는 어느 법이든 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어떻게 쓴다? 공법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유추적용설은 직접은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공법관계에 빈틈이 있으면은 사법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은 좋겠다. 하지만 자,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적용한다는 건 좀 심하고 유추 적용만 하지 않은 식으로만 표현만 달라질 뿐입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사법규정, 민법규정을 갖다 쓰다는 긍정설이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판례입니다. 자, 판례 같은 경우는 자, 공법관계에 자, 사법에 나오는 그러한 원리인 실권의 법리, 실효의 법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민법에 나와 있는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무조건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적용한다. 즉 직접 적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래서 유추 적용설의 입장이다라고 우리가 판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판례 볼게요. 자, 실권의 법리를 공법관계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실권의 법리가 뭐냐? 실권의 법리는 다른 말로 실효의 법리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상의 법리인데 자, 실권의 법리는 그거예요. 자, 내가 저 사람한테 그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등등등 또는 뭔가 계약 이행을 청구한다. 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지나도 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더 이상 저 사람이 나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 나 그냥 불쌍하니까 봐주고 넘어가나 보다.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은 자, 그 신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려.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걸 갖다 신뢰하게 됐으면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달라고 한다든지 이제 와서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리가 사라지는 거, 상실되는 거, 그걸 우리가 실권의 법리 또는 실효의 법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법관계에서 적용되는 이 실권의 법리를 공법관계에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 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하면 안 되죠. 이때 운전하다가 적발되면은 이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됩니다. 단순히 정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지 기간인데 그걸 무시하고 운전하다 걸리면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가
자,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행위하다 적발되니까 형사처벌은 받았어요. 형사처벌은 받았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벌금 몇백만 원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경찰청에서 행정청으로부터는 운전면허 취소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야, 내가 택시 운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같이 불쌍한 사람, 자, 형사처벌 벌금 맞은 것도 와, 너무 생계가 답답해지는 상황인데, 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은 내 밥줄을 끊을까봐 불쌍하니까 야, 경찰청에서 나 그냥 봐줬나 보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속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행정청이 위반 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무려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행정 제재를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는 겁니다. 당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네요. 당신 운전면허를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거 원래 지방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한이에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3년여 동안 행사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그걸 믿고 안심하고 계속 운전했고, 자, 그러면은 뭐가 사라진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민사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뭐 또는 뭐 돈 달라고 한다든지 등등, 자, 그런 것들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처럼 공법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거 3년이 지나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 이익 그리고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다. 그리고 그 위반 행위가 비록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그래서 항상 비교 형량을 합니다. 비교 형량을 하는데, 자, 이런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공익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실효성 담보 등등 그런 공익도 중요하지만 공익뿐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익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돼서 밥줄이 끊기게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 형량합니다. 봤더니 공익은 작은데 이 사람이 입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결과적으로 이 판례가 얘기하는 거는 자, 민사관계 즉 사법상 관계, 자, 사법관계에서 적용되는 실권의 법리를 어디에도 적용하겠다. 공법관계에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자, 3년이 넘도록 운전면허 취소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운전면허 취소 권한이 사라져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판례가 공법관계에다가 사법 규정, 사법의 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그다음 판례 보시면 이번에는 적용을 안 했어요. 다음 판례 볼게요. 자, 비진 의사표시 규정입니다. 비진 의사표시는 그거예요.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자, 민법 107조 1항이 민법 107조 1항 단서 규정인데 요거 성격만 판례 이해를 위해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뭐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너 이번에 뭐 경찰 시험 합격하면은 내가 너 자동차 사줄게. 근데 돈도 없고 지지도 가난하고 그런 사람인데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뻥이죠. 뻥이에요. 뻥입니다. 자, 의사표시 겉으로 표시된 거는 내가 너 자동차 사줄게. 시험 합격하면은 자동차 사준다. 자동차 사줄게. 근데 자, 표시는 그렇지만은 자, 그 사람의 의사는요, 속마음은 뻥이야, 뻥이야. 전혀 사줄 마음이 없어요. 그냥 농담한 겁니다. 농담한 거. 자, 이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의사가 뻥이었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돈도 없는 놈이 장난치네. 충분히 알았다면은 이거 자동차 사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효로 봐야겠죠. 진짜 나중에 경찰 시험 합격한 다음에 너 임마 그때 나한테 자동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 아니면 내가 소송 걸 거야.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진 의사표시라는 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즉 진의는 뻥이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 자동차 사줄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인데 이게 뭐 상대방이 내가 뻥이라는 걸 뻥친다는 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전혀 처음 보는 남남입니다. 남남과의 사이에 무슨 뭐 이런 계약을 하겠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뻥이야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주식을 거래하는데 주식값이 오를 줄 알고 막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예상과 다르게 주식값이 떨어졌네. 안 되겠다. 뻥이야. 내가 주식 사겠다고 한 거 뻥이었어. 주식 가져가고 다시 돈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래가 완전 개판이죠.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의 의사와 속마음과 겉으로 표시된 표시가 다를 경우에는 민법에서는 일단 표시를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로 샀다. 그거 됐고 그거는 당신 속마음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당신이 주식 사겠다고 했으면 사야 된다. 산 걸로 끝나는 거다. 자, 표시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농담하는 걸 충분히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내가 너 자동차 사줄게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경우 상대방이 알 건 알 수 있었으면 이 경우는 이 표시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민법 107조 1항에서는 본문에서는 자 의사와 표시가 다르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 표시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단서에서는 자 그게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 표시는 무효로 본다. 무효로 본다예요. 그런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은 뭐냐? 자 군 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뭐 국무위원장 지원서, 전역 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사관들, 부사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군 인사정책 때문에 뭐 등등 뭐 부사관들 수를 줄이는 그런 액션을 좀 취해야 되니까 일단 너희들 부사관들 다 사표를 내라, 전역 지원서를 내라. 즉 전역 지원서를 다 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자 너희가 전역 지원서를 내지만 곧바로 다시 돌려줄 테니까 수리 안 하고 돌려줄 테니까 일단 안심하고 겉으로 내는 척만 해. 그래서 냈습니다. 자 지금 의사는 뭡니까? 의사는 전역하고 싶지 않다. 전역 의사가 없음. 자 그런데 표시는 어떻게 됐나요? 전역 표시. 전역 의사를 표시했어요. 전역 지원서를 제출해서 전역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내심의 의사와 겉으로 된 표시가 일치하지 않네요. 일치하지 않는데 자 이 사표 내라고 한 사람은 뭡니까? 아이 수리 안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상대방이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거, 전역하고 싶지 않다는 걸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역 지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겁니다. 무효가 되죠. 민법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전역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계속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가짜로 냈다가 돌려준다니까 그냥 냈을 뿐이에요. 진위가 아닌 상태로 냈죠. 상대방도 그걸 알고 있었고. 자 그러면은 민법 107조랑 단서에 따르면은 전역 지원서를 낸 거는 무효가 되고 이 사람은 계속 군인으로 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민법 규정? 아니 왜 사법 규정을 공법 관계에다 들이밀고 있어? 민법 규정은 민법의 민사 관계에서나 따지고 자 민법에서 그렇게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아 그거는 사법 관계에서나 적용하시고 자 지금 공법 관계입니다. 공법 관계. 자 이렇게 군인이 뭐 국가에 대해서 나 이제 그만둔다 등다 이렇게 전역 지원서를 냈다 사표를 냈다 자 이런 거는 공법행위 공법 관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법인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군인 그만두는 겁니다. 억울한데 이렇게 대법원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해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 입장은 사법규정, 민법규정을 공법관계에다가 다 갖다 쓰겠다? 아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실권의 법리는 갖다 쓰기도 하지만은 여기 비진 의사 표시에 관한 민법규정은 적용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 입장은 결과적으로 유추 적용설의 입장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검토 볼게요. 자,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법 규정을 적용해야겠죠. 아니 뭐 공법에 구멍이 생겼다고 해서 못해 그럼 어떡합니까? 민법이라도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적용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검토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법 규정을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자, 마구마구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런 내용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뭘 적용하느냐? 사법 규정 중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라든지 뭐 주소, 뭐 기간 등등 이런 걸 공법 관계, 즉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의 성실, 권리남용 금지, 자연인, 법인 주소, 거소, 물건, 법률행위, 기간, 시효, 제척기간, 사무관리, 부당이등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자 사적자치의 원칙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사법관계에서만 적용해야 돼요. 공법관계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외에 이런 것들 어느 법이나 인정되는 원리라든지 그 밖에 기술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은 자 공법관계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개 조문을 보시면은 자 민법 제2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 보니까 자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 뭐 국제기본법이나 등등 몇 개 법에도 들어가 있고 공법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어느 법이든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법에나 다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 마찬가지로 행정주체도 권리를 행사한다. 그걸 이제 행정주체를 위해서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겠죠. 그런 자 권리나 권한 행사 그런 것도 당연히 신의조차 성실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당연히 행정청도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 민법 2조는 당연히 공법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민법 제161조가
자, 공휴일 등의 기간과 만료점 해서 기간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기간에 관한 규정들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공법관계에 다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법관계에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공법관계에서 자,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내가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나한테 와서 구청장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자,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세요. 자, 그러면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자, 12월 25일이다. 12월 25일이다. 크리스마스 빨간 날이에요. 빨간 날. 12월 25일이다. 자, 그러면은 12월 25일이 딱 90일째 되는 날이니까 이날까지 내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 해당되는 때는 그 이 길로 만료한다. 따라서 12월 26일까지만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법에는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요. 90일째 되는 날이 12월 25일이니까 25일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법이 적용이 돼요. 공법관계에도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이 공휴일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 다음 날까지 내면 돼요. 그죠? 만약 12월 25일 전에 12월 25일이 빨간 날이고 12월 26일이 토요일이네. 자, 12월 27일은 일요일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 밀리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은 다음 날. 그러니까 12월 28일까지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규정들, 기간에 관한 규정들도 다 공법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자, 공법관계 유형에 따른 한계인데, 자, 이거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눠서 봅니다. 자, 비권력관계부터 볼게요. 자, 비권력관계는 권력작용,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관계가 아니죠.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에요. 지도, 조언, 권고 행위를 한다든지 공법상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하다는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매우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사법규정이 굉장히 많이 유추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유추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권력관계는 그렇잖아요. 자, 권력관계는 행정주체의 의사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관계,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관계,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사법관계와는 완전히 성질이 달라요. 따라서 함부로 사법규정을 만들어 쓸 수는 없고요. 아까 봤다시피 법의 일반 원리적 규정이나 법기술적 규정, 대표적인 게 기간계산, 일반 원리적 규정, 신해성실의 원칙. 자, 주로 이런 거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사법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 이거는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경우에는 사법관계와 공통점이 많으니까 사법규정을 많이 갖다 쓴다. 자, 권력관계는 사법관계와 전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사법규정을 최소한으로만 갖다 쓴다. 이런 경우만 갖다 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어볼게요. 자,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법 관계에 사법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즉, 자,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규정, 민법규정을 막 유추 적용하겠다. 근데 만약 그로 인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심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법의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공법, 우리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총칙 규정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게 없어서 자꾸 민법을 갖다 쓰고 뭐 등등 쓰자 말자 등등 유추 적용하자, 직역 적용하자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따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에는 이제 정부가 제출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이제 통과는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자, 행정에 관한 법이 1000개가 넘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법들에 있어서 일일이 뭐 기간이라든지 뭐 취소, 철회에 관한 거 등등 뭐 어떻게 상대방에게 알려줄지 뭐 등등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칙이라는 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행정법에 관한 뭐 총칙적 규정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는 자, 그런 내용들, 행정에 관해서 행정작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다 명문화시켜서 총칙적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을 행정기본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공법의 한계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뒤에다가 한 문장 더 써준다면은 자, 그런 점에서 그죠? 행정기본법의 제정 물론 이게 이제 몇 달 있으면 통과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새로 추록을 통해서 새로 내용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 있다 뭐 이 정도 의미를 지금은 써주지만 몇 달 후에는 행정기본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 정도는 이제 확실히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오늘 공부했던 논의 내용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자, 행정법에 구멍이 생겼다. 이거 사법을 갖다 쓸 거냐 말 거냐, 어떻게 갖다 쓸 거냐, 뭐만 갖다 쓸 거냐, 어디까지 갖다 쓸 거냐 이런 내용인데 행정기본법에서 그 대부분을 커버하게 되면 이런 논의가 이제 사실상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 정리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